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옥군입니다. 9월 16일 오전 10시 15분입니다. 네, 찰리 커크의 죽음, 또 네팔에서의 정권 붕괴. 사실은 이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어떻게 그 정치에 관심이 없던 제가 9년 전에 그 트럼프 미국 대선에 제가 관심을 갖게 됐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지금 전 세계는 이 잘난치 않은 욱군이 생각하기에 전 세계는 지금 어떤 거대한 전환점에 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그때 9년 전에 트럼프가 그 유세를 할 때 우리나라 언론에서 저거 또라이다. 말도 막 하고, 이제 그런 거를 비난하면서 CNN에서 그런 걸 비난하면서 트럼프는 절대 당선될 일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던 걸 제가 기억합니다. 그걸 우리나라 그때 당시 MBC나 KBS에서 그대로 갖다가 방송을 하는 거를 저는 그때 MBC를 맹신할 때예요. KBS도 그렇고요. 그때는 또 그리고 사실은 한 20, 30년 전만 해도 MBC나 KBS에서 방송하는 내용들이 지금 같지 않았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어느 순간부터 이게 완전히 바뀌었죠. 지금 MBC는 예전의 MBC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전혀 믿을 수 없는 방송이 됐죠. 이거 완전히 진짜 이건 쓰레기도 아니고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엄청난 해악을 미치는 그런 방송이 돼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제가 맞을 겁니다. 그거는. 그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국민들이 속고 있는데, 어찌됐건 그 당시에 그 MBC나 KBS에서 방송하는 내용들을 제가 기억하는데, 트럼프는 될 리가 없다. 저거는 미친 사람이다. 저거는 뭐 예의도 없고 뭐 막말 막하고, 그런 것만 또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장면들만 따서 보여줬어요. 그 CNN에서 방송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MBC나 KBS에서. 그때는 몰랐죠. 아,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늘 그래왔듯이 제가. 그랬는데 이제 그때 덜컥 트럼프가 당선되길래 이제 제가 그때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이거 정말 희한한 일이 발생을 했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관심을 가졌던 기억이 나는데, 그로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제 흘러온 겁니다. 저는. 그러다가 올해 이제 작년에 1.23 기염이 일어나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것도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어요. 제가 생각해 보면. 하여튼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제가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지금 돌이켜 보면, 그러면은 이제 지금 드는 생각은 그러네요. 아, 전 세계가, 그러니까 전 인류가 지금 어떤 특이한 시점에 와 있구나. 그러니까 전 인류의 의식 수준이 한 단계 발전하기 위한 어떤 성장통을 겪고 있는 과정이구나.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에 와서. 지금까지 제가 한 9년, 10년 가까이를 쭉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정치에 전혀 관심이 없던 제가 지금 이렇게 이제 유튜브 영상까지 찍고 있는 상황이 왔는데, 쭉 돌이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시점은 전 인류가, 그러니까 전 지구촌이 아주 특이한 시점을 지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 인류의 어떤 발전의 과정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는 뭐 제 또래 되시는 분들은 뭐 공감하시겠지만, 제가 20대 중반, 초중반 때 그때 소련이, 그때 저희 어렸을 때는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 세계가 나눠져 있었죠. 공산국가와 이 자유국가로 나눠져 있었죠.
그래가지고 그때 뭐 공산국가의 대표 진영이 그때는 소련이었으니까요. 그럼 이제 북한도 그렇고 뭐 그런 시대였으니까요. 우리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러다가 소련이 붕괴를 하고 이게 공산국가,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미국하고 소련이 그 어떤 전 세계적으로는 양대 산맥이었죠. 이 자유국가의 대표 국가가 이제 미국이었고, 저 공산국가의 대표 국가가, 거대한 국가가 또 소련이었고,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때 소련이 붕괴하면서 뭐 고르바초프 그때 저는 뭐 그때도 이제 더더군다나 뭐 세계 정세나 뭐 이런 정치나 이런 쪽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데 하도 언론에서 그때 얘기가 나오니까 기억은 하고 있죠. 그 상황들을 그때 고르바초프가 그때는 소련 뭐 공산당 서기장이라는 말 썼는데 그때 뭐 이제 소련이 붕괴하고 그러면서 전 세계가 이제 그 당시까지만 해도 미국과 소련의 대치 상황 뭐 이런 거였는데 그 뒤로 그게 이제 세계의 정세가 많이 변했죠. 독일 그때 동독도 그 공산국가의 대표적인 국가였고 또 그 독일이 동독이 이제 서독에 어떻게 보면은 흡수된 거죠. 자유국가로. 그러면서 이제 저는 생각하기를 이제 사회주의는 공산주의는 몰락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얘기다. 이제 사회주의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그 마르크스가 그 뭐 막시즘을 그 이론적으로 이렇게 책을 내고 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그게 불과 한 200년 좀 넘은 것 같은데 200년 좀 넘었나요? 안 됐나요? 하여튼 뭐 그런 정도 제가 무식하니까 이제 그쪽으로 하여튼 뭐 그런 건데 그때부터 이제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등장하면서 뭐 이렇게 지금까지 흘러왔는데 사실은 한 제가 20대 초중반 때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제 그 공산주의는 끝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저 같은 경우 이제 무식하니까 그랬을지 몰라도.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끝난 게 아니고 그 사회주의 공산주의 세력들이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대표되는 그 사회주의 세력이 중국인데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제가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국가적으로는 세력이 약해졌는데 이제 숫자도 줄어들고 공산국가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때보다. 그때까지만 해도 팽팽했었잖아요. 양대 진영으로. 자유국가와 공산국가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잖아요. 그때는. 근데 지금은 그 구분이 불분명한 데다가 이제 스며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제 쭉 한 10년을 돌이켜 보니까. 그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중국이 중국이라는 것은 지금 중국의 사회주의 세력이잖아요. 중국은 사회주의 세력들이 장악하고 있으니까요. 완전히 국민의 자유가 없고 뭐 통제된 그 언론 뭐 이런 거. 근데 사실은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국가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가진 국가가. 그래서 중국이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중국의 국민성 자체도 좀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중국 사람들 싫어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근데 중국이란 나라는 어찌됐건 사회주의적인 그런 지금 이제 중국도 뭐 시장을 개방하고 그런 게 어느 정도 몇십 년 전, 20, 30년 전인가? 뭐 그때쯤부터 이렇게 중국이 시장 개방도 하고 예전의 모습은 아니에요. 중국도. 우리 젊었을 때 모습은 아니죠. 하여튼 그래서 이제 좀 저는 이제 문외한이니까 그쪽으로는 그렇게 이제 관심 없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제 제가 이제 리삼 이후에 이제 거의 한 10개월 가까이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게 대충 그렇게 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전 세계가 지금 이제 그 사회주의가 여태까지 끝났던 게 아니라 이제 사회주의가 진정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그때 우리 어렸을 때 교육받기로 도덕책이나 뭐 이런 데서 많이 교육 받았잖아요. 우리 세대들은 북한에서 뭐 그 언론을 통제하고 서로 감시하게 하고 뭐 이런 그런 걸 우리 그 학교에서도 교육을 했었잖아요. 그때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 교육받은 것 중에 외웠던 시험에 이제 답을 맞추려고 외웠던 것 중에 뭐 그런 북한에서 하는 일, 공산주의자들, 공산국가에서 하는 일, 그 공산주의자들, 사회주의자들이 분리할 때는 숨어들고 뭐 그래서 빨치산도 뭐 이제 그런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를 했고 제가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 사람들 모토가 분리할 때는 그러니까 숨어 지내라는 거죠. 분리할 때는 그리고 이제 속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계속 그러니까 여태까지 제가 지금 보니까는 러시아가 이렇게 러시아 소련 연방이 붕괴하고 뭐 이러면서 공산주의 세력이 약해지니까 이 사람들이 숨어드는 겁니다. 자기들 살 길을 찾아 자기들 원래 그 전략대로 그냥 각 나라로 스며든 거죠. 어떻게 보면 스며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짓이 결국은 미국에서 그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전 세계적으로 중국이 지금 부정선거를 일으키고 뭐 그런 짓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와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게 다 스며들었다는 거예요. 각 나라로. 그 중국의 사회주의자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전 세계를 상대로 그런 짓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알 수가 없죠. 저는 더군다나 무식하니까. 근데 유식한 사람들조차도 그걸 알기가 힘들었던 게 왜? 그 사람들 전략 전술 자체가 스며드는 거니까 자기가 분리할 때는.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과 소련의 대치 상황에서 한쪽이 무너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사회주의 세력은 무너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들이 스며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불리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됐네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네팔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네팔이 이번에 붕괴하면서 정권이 붕괴하면서 저 중국 공산당 그 친중 정권을 이제 전복시키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고요. 그게 지금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상황이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영국에서도 지금 찰리 커크가 죽은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보수 우파들이 많은 수의 그 인원들이 모여서 시위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뭐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게 30년 전과 다르다는 거죠. 이제 300년 전하고는 뭐 완전히 다른 거고요. 지금은 지구촌이라는 말이 지금은 정말 실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근데 이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은 1.23 계엄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제 기억에도 올 겨울에 1월 달에도 어마어마한 그 추위에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광화문에 모였었거든요. 그걸 우리나라 주요 언론들은 하나도 보도를 안 했어요. 근데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다행스럽게도 유튜브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알 수 있었죠. 이게 만약에 30년 전이었다면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음에도 모르고 지나갔을 겁니다. 중앙방송에서 그 주요 언론들이 얘기를 안 하니까요. 그 참. 그게 이제 지금 사회주의자, 그 아까 얘기했던 중국의 사회주의자들 뭐 이런 사람들이 스며들어서 해왔던 짓이에요. 그러니까 스며들었다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암암리에 해냈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서서히 잠식해 온 거죠. 근데 그게 비단 우리나라에서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일어났고 제가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된 게 그때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거를 제가 알게 돼가지고 만약에 그때 그거를 제가 몰랐으면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일어났었다는 것을 몰랐으면 1.23 계엄이 있었다 하더라도 저는 요즘 젊은이들 말로 깨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젊은 애들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아직도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 그런 사람들 아직도 많죠. 저 왜 저러고 있어? 왜 부정선거 그 음모론 저 바보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우연치 않게도 또 이제 머리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죠. 잘난치 않은 웃군입니다. 아무튼 그때 그 미국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1.23 계엄이 일어났을 때 그래서 계엄군이 우리나라에도 부정선거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 계엄군이 성관위에 갔구나 반이나 되는 그 이제 아주 특이한 일이거든요. 계엄군이 성관위를 간다니요. 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알게 된 거죠. 아, 성관위가 이게 말도 안 되는 집단이었구나. 뭐 감사도 못해, 대통령도 함부로 못하는 그런 뭐 진짜 완전히 독립된 폐쇄된 집단이었어요. 지들 멋대로 하는. 근데 그게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게 이제 그게 중국이 개입했었다는 얘기죠. 스며들어 있었다는 얘기죠. 정말.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소련이 붕괴하면서부터 저는 착각을 했던 게 이제 전 세계는 이제 공산주의자는 완전히 실패했다. 그렇게 봤는데 그게 아니라 그들이 전략을 전략적으로 원래 지들이 하던 대로 이제 불리해졌다라고 판단을 했는지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각국에 세계 각국에 지하로 숨어 들어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지하에서 몰래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정치권에도 관여하고 거기서 사람도 키우고 뭐 판사도 만들어내고 뭐 검사도 만들어내고 정치인도 만들어내고 이런 짓을 했다는 거죠. 방송도 장악하고 노조를 부추기고 뭐 이런 짓을 해왔다는 거죠. 그게 늘 공산주의자들이 하던 전략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배웠던 대로 그렇게 해왔던 거구나라고 이제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그런 이해가 생깁니다. 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드는 생각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그 1.23 계엄이라는 것은 지금 드는 생각이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1.23 계엄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이 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다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그 영향을 받아서 네팔에 지금 저 정권도 붕괴됐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영국에서도 이제 그런 일들도 일어나고 시위도 일어나고 있고 이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제 전 세계의 보수들이 힘을 결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 알았거든요, 이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중국 또 뭐 다른 사회주의자들도 있겠지만 그 특히 중국으로 대표되는 그 사회주의자들이 각국의 암암리에 숨어들어서 해왔던 일들을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그러다가 사실은 그걸 처음으로 알게 된 게 이제 그 트럼프였죠. 처음으로 그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한 게 트럼프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트럼프다워요. 그때 이제 본인이 그게 팔자겠죠. 이제 그게 하늘이 낸 인물이 겪는 숙명일 수도 있는데 어찌됐건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와가지고 그 9년 전 선거도 그렇고 5년 전 바이든과의 대결에서도 그렇고 바이든 때는 완전히 부정선거로 자기가 당선돼 놓고도 바이든한테 정권을 내주는 상황을 맞이했었던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트럼프는 이제 계속 투쟁해 왔고 포기하지 않고 엄청 하늘이 낸 인물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서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게 대단합니다. 그 세력이 어마어마했거든요. 민주당이고 그때 미국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랑 거의 유사합니다. 민주당 세력이 어마어마했어요. 트럼프가 싸워서 이겨낸다는 게 거의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이제 하늘이 도왔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트럼프는 하늘이 낸 인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엄청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전투력을 가지고 있고 뭐 그런 인물이었으니까 트럼프가 그거에 굴하지 않고 전 세계에 그 중국 사회주의자들 그 사회주의가 공산주의가 해왔던 일들을 몰래 해왔기 때문에 엄청 장악당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의 힘이 엄청 커졌었는데 거의 온 세계가 그 세력들에 의해서 장악될 뻔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지금 와서 보니까 그 상황에서 트럼프가 나와서 그걸 뒤집기 시작한 거죠. 대단한 인물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쳤고 그런 영향이 우리나라 1.23 계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쳤을 거고 우리나라도 결국은 하늘이 낸 인물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나타났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늘이 개입을 한다. 이제 결국 정의의 편에 서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게 우연치 않은 일이에요. 그런 인물이 안 나타났을 수도 있거든요.
그냥 평범한 인물이었으면 미국도 완전히 넘어갔어요. 저 민주당이 완전히 장악했어요. 미국의 민주당이. 우리나라 민주당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지들 멋대로예요, 그냥. 오바마하고 뭐고, 뭐, 바이든이고 뭐고, 똑같습니다, 우리나라. 그런 세력들. 거의 공산주의자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하는 짓이. 그러니까 거짓말을 하는 데 대해서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근데 거짓말이 참 위험한 게, 그들이 하는 거짓말이 참 위험한 게, 자기들이 굉장히 애국자인 척을 해요.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아, 제가 애국자로서 이렇게 한다. 근데 그게 전부 지들 집단을 위한 일인데,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국민들을 선동하고 속이는 거거든요. 그런 짓을 해왔던, 그 공산주의자들. 각국에 숨어들었던, 미국까지도 거의 점령당할 뻔 했었던 거예요, 지금 보니까. 근데 이제 트럼프라는 인물이 나타났고, 우리나라엔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나타났는데, 지금 어찌됐건 세계를 선도하는 가장 그 선두에서 서 있는 나라는 미국이고요. 제가 보기에 그 두 번째가 거의 우리나라예요. 지금은 전 세계가, 전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나라가 불과 30년 전에는 거의 후진국에 가까웠는데, 참 우리나라는 특이한 나라긴 하죠. 이제는 미국과 거의 견줄 만한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가 됐으니까요. 그런 두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고, 물론 미국이 조금 앞서 있어요. 시간차가 한 5년 정도 시간차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고, 지금 5년 전에 트럼프가 겪었던 일을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똑같이 겪고 있는 겁니다. 거의 유사하게. 트럼프 그때 엄청나게 그 민주당 쪽으로부터 지금 특검, 그 얼마 전에 이재명과의 회담에서 얘기했던 그 뭐 이상 검사 이름 나왔듯이, 그때 그 미국의 특검 검사가 트럼프 집을 압수수색해가지고 트럼프 그 와이프, 영부인 멜라니아 여사 뭐 속옷까지 뒤져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들은 것만 해도 그때 당시에 5년 전, 그때 4년 전 그 무렵에 트럼프가 그때 암살 시도도 당했고 자택에 침입한 암살조가 있었다, 이런 보도도 나왔었고요. 지금 거의 윤석열 대통령이 당하는 것과 거의 유사한 상황을 5년 전에 트럼프가 겪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제가 지금 보는 관점에서는 전 세계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진보된 나라, 가장 영향력 있는 나라 두 나라, 미국과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이번 일을 이제 잘 극복해내게 되면 전 세계를 이제 선도하는 정치 선진국이 될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하고 있는데, 어찌됐건 지금은 그런 과정을 겪고 있구나, 우리나라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찰리 커크의 죽음이나 네팔에서의 시위, 완전히 정권을 뒤집어 엎은 저 시위, 뭐 이런 일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인류는 아주 특이한 지점에 와 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주의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진짜로 몰락하는 시점이 될 것이다. 그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은 틀렸거든요. 그건 정의롭지 못하거든요. 거짓말을 하고. 그 사람들의 의식이 좀 높아져야 됩니다. 철이 들어야 돼요. 제가 늘 그 사람들이 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을 이해하는 방식이, 그 사람들의 방식이 그런 겁니다. 남의 것, 우리 집단의 이익이 중요하니까 남의 집단은 그냥 뭐 속이든지 거짓말을 하든지 뭐 상관없잖아. 이러는데,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 집단의 이득을 위해서는 뭐 거짓말을 하든, 뭐 그 방법이 어떠면 어때, 사람을 좀 죽이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것은 철이 없을 때나 하는 생각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의 의식 수준이 올라갈 겁니다. 올라가려면은 일단 그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힘을 다 뺏어야죠. 그거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상황이 앞으로 벌어질 것이다. 결국 미국의 민주당도 그렇고 우리나라의 민주당도 그렇고 이제 모든 권력에서 물러날 것이다. 권력을 빼앗기게 될 것이다. 저들은 이제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그 공산주의자들이 지금까지 힘을 키워올 수 있었던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게, 잘 모르게 몰래 숨어서 그런 짓을, 도둑질 하듯이 그런 짓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에선 트럼프가 그거를 다 알게 했어요. 미국 국민들이. 자, 지금 저 사람들이 몰래 도둑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스탑 더 스틸이라는 구호가 나온 겁니다. 몰래 우리 국민들의 이익과 뭐 그런 어떤 그 권력 이런 것들을 훔쳐가고 있다. 그거를 트럼프가 까발린 겁니다. 미국 국민들한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전 세계에도 영향을 받았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윤석열 대통령이 온 국민에게 그걸 알린 겁니다. 지금 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의 이익을 거짓말로 도둑질로 훔쳐가고 있다. 이걸 알린 겁니다. 그걸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부. 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럼 미국과 우리나라가 몰랐다는 건 전 세계가 그렇게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한번 넘어갈 뻔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참 하늘이 개입했는지 저는 개입했다라고 보고.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앞으로는 이제 그 공산 사회주의 세력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꾸 도태될 것이다. 힘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네팔처럼, 그렇게 과격한 방법은 아니더라도 어찌됐건 지금 이제는 그들의 이제 세력은 힘을 잃어갈 것이다. 왜? 다 노출됐으니까요. 지금 그들이 취한 방식은 몰래 숨어서 훔쳐야 되는데, 뭐 국민의 권리를 훔치던 뭐 권력을 훔치던 몰래 훔쳐왔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자꾸,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방송국도 장악하고 뭐 사법부도 장악하고 이래가면서 몰래 해왔었던 일인데, 이제는 다 까발려졌거든요. 까발려진 시점부터는 이제 저 사람들은 자꾸 힘을 그게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잘난 체하는 우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